끝이 보이지 않는 남북 간의 개성공단 기싸움. 금전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북한. 하지만 속셈은 돈이 아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북한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협상 전문가 박상기가 제시하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처방전. 예, 원래는 어제까지 전원 철수를 했어야 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 미수금 돈 내고 나와라. 그런데 아직 돈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돈을 냅니까? 저번엔 막았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돈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서 뭐 우리는 돈을 무슨 마술로 만들어내는 사람인 줄 아는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협상하기 위해서 7명이 현지에 네.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래서 43명만 밤늦게 그렇습니다. 귀환을 했는데 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간의 이 갈등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또 한반도 정세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전략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국제협상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BNE 글로벌 협상 컨설팅의 박상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게 말이에요. 이 돈 때문에 지금 이제 7명이 거기 남아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이 협상의 끈을 네. 놓지 않기 위해서다. 뭐 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 전문가?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안 주니까 안 내보내겠다. 그것은 사실은 그냥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개성공단을 계속 그 활동, 오퍼레이션을 하기에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북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성공단을 유지시켜서 빨리 재가동에 들어가서 산업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단순한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을 북한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외적으로 그 전 세계에 우리 북한이 당신들이 돈을 투자할 만한 곳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전한 장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국과의 그 협상 공조 차원에서 일단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고육책으로서 쓰셨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자, 이 그럼 개성공단과 여기- 관련해서 그렇죠. 본격적인 얘기하기 예. 전에 저희가 한번 통일대교의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유선희 기자, 그곳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개성공단을 오가는 길목 통일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12시 반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방북 신청이 다시 한번 무산돼 이곳 분위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한재권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등 30여 명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자재와 완제품을 가져오겠다며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과 22일에 이어 세 번째 방북 신청도 무산된 겁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인원은 7명입니다. 홍양호 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통신을 담당하는 KT 직원 2명이 개성공단에 남아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임금과 입주 기업들의 소득세와 통신료 등의 정산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수금 내용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미수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7명이 돌아오고 나면 하루 1,000명 넘게 드나들던 이곳 통일대교는 기약 없이 그 기능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에서 TV조선 유선입니다. 이게 네. 지금 오늘은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뭐 이 인질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돌아올 사람은 빨리 돌아오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남북 간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네, 달라요. 다릅니다. 북쪽에서는 돈을 내놔라 이런 입장이고 우리 측에서는 뭐 입주 기업들의 재고품이라든지 그렇죠. 원자재를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그럼 버스도 있습니다. 갖고 와야죠. 그거 우리 거예요. 저 그러니까요. 개성공단 가봤거든요. 2번이나. 저 버스도 우리나라 그 모 기업 거거든요. 네. 모 기업에서 만든 거. 우리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제 엄청나게 출퇴근- 많은 숫자의 버스가 있어요, 지금. 그럼요. 그 버스 회사 하나 정도 차릴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그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지금 남북 예. 요구 사항이 다른데요. 협의점 찾을 수 있을까요?
협의점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세금을 덜 냈다, 뭐 돈을 덜 냈다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사실은 북한이 우리 측에게 협력하자는 손을 내민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미국도 보고 있고 중국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특히 협상 공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파기하고 그렇게 덜렁 손을 잡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이제 뭐 미수금이 남았다, 세금이 체납되었다,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가동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 측 인원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서 개성공단이 언제라도 재가동될 수 있는 그런 준비 스탠바이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 쪽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대외적으로 한다 못한다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그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에 투자한 여러 기업들이 이익이 있고 그것은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가로서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방식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은 그냥 적절하게 계속 유지시켜서 개성공단이 현재 그 운영 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후에 북한과 우리와의 협상이 재개되었을 때 우리 쪽으로 하여금 협상의 입지를 좀 더 굳힐 수 있는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 대표님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는 못하니까 밑으로 하면서 막 다른 방법으로 사태질하는 식이다 이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제 남은 7명에 대해서 인질로 볼모로 잡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북한으로서는 볼모로 잡을 이유도 없고 볼모로 잡았어도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실제로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단순히 핵 안전 다자간 안보 협정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개성공단을 비폐시키고 훼손시키는 것을 북한 스스로 한다면은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개성공단 하나의 커다란 롤 모델이고 시금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성공단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최선의 노력으로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뭐 볼모를 잡는다거나 인질한다, 촛불을 겨누는 일은 저는 안 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정한 게 우리 정부가 좀 지나치게 서두른 것 아니냐. 네, 그 시점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죠? 독수리 훈련이 오늘 끝났죠. 4월 30일인가요? 예, 오늘 끝났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내일까지 답 없으면 우리 저거 한다. 전원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 며칠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걸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협상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은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속상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 시기를 우리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한 것도 사실은 우리의 군사력도 있겠지만은 미군이 정강 배치한 좀 막대한 최신 스마트 전비들이 그것을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불식시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 하원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의 정강 배치 이렇게 제3자가 예를 쓰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뜻대로 하자면 사실은 좀 시기를 또 늦추는 것도 또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은 그 현 정부로서는 미국과 공조 체제에서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입장에서 별다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유일한 카드로서 우리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의 적절함에 개의치 않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렇다면은 어쨌든 남과 북이 개성공단 문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쪽하고 북쪽의 지금까지의 전략, 우리가 뭐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협상 전략으로 봤을 때 남과 북 각각 몇 점씩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북한이 물론 진짜 도발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요.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85점 정도. 저희는 한 30점 정도. 우리가 제일 못한 게 어떤 건가요? 저희는 지금 일이 터지면 그 터진 일을 그냥 맞게 수습하게 급급한 것이고 북한은 사전에 상황을 분석했고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기획해서 들어온 협상입니다. 일단 거기서 플래닝을 했다는 데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기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번 사태 때문에 미군이 전강 배치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본과 또 중국과 있을 그 영토 문제에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면이 실제로 있고요. 왜냐하면 이 순간 일본이나 중국도 한 번도 군사 도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과 또 경제적으로 또는 미국과 경제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난제들을 이 기회에 사실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지금 그 사태 수습에만 너무 진력하다 보니 그런 것도 챙기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가 30점을 드린 거고요. 북한이 85점을 드린 것은 약 10년 전에 똑같은 도발을 했다면 한 95점 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85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이 그 당초에 예상했던 그 분석이 지금 틀렸다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렇게 군사 도발하고 핵 도발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움찔하고 대책이 안 쓰는 가운데 달래주는 형상인데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고 어떻게든 이렇게 타협하려고 나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MD 시스템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북한이 어떤 형태의 미사일을 쏘더라도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북한이 지금 무수단 미사일을 쏜다고 해놓고는 지금 쏘지 못하는 이유, 다음에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시행을 미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바로 자신이 처음에 분석했던 미군의 대응, 미국의 대응이 당초보다 너무나 거세고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현재 처음에 기획했던 협상 전략은 좀 거의 어긋났다. 무산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의 그 협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이요. 오늘 4월 30일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는 이 시점에 뭔가 또 터트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참 많았었잖아요. 그 네. 천안함 폭침도 우리 훈련 끝난 이틀 후인가에 네. 이제 터진 거니까. 그래서 이 무력 도발에 대해서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석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1일 시작된 독수리 연습이 오늘 종료됐습니다. 훈련은 북한 미사일 준비와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2달간 실시됐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한 이번 연합훈련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독수리 훈련에 맞서 제1호 전투준비태세를 발령하고 국가급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미군도 이례적으로 스텔스 무기인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 핵잠수함 등을 공개하며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동한만 일대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위협하고 대화를 원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독수리 연습 종료가 한반도 긴장 상황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군 첨단 전력과 파견 병력이 철수하는 만큼 북한이 불의의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강력 대응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화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물리지 않고 있어서 독수리 훈련이 끝난 뒤에도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개성공단과 인근에 있는 북한군 군부대의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안석호입니다. 예, 지금 한반도 정세를 두고서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죠. 네. 예, 북한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약간 온건파도 있고 아니다. 네. 북한과는 신뢰를 쌓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김혜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 방향을 두고 부정적 신뢰부터 쌓아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주제로 외교부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자칭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북한이 도발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부정적 신뢰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이 곧바로 긍정적 신뢰를 쌓기 어려운 만큼 북한 도발은 반드시 응징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부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확실히 돕는다는 긍정적 신뢰 구축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 보유국 인정과 체제 보장만을 원하는 북한과는 신뢰를 쌓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5년간의 미북 외교 협상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며
한국도 대북 외교와 대화의 목적이 신뢰 구축인지 위기 관리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신뢰에는 오랜 과정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혜지입니다. 예. 네. 지금요.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북한이 신문에 사진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는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찍히게끔 사진을 공개하더니 철판구 입주도 가고 그랬고 글쎄요. 오늘은 또 경제 시찰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또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북한의 심리 상태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북한은 당초에 예정했던 시나리오가 사실 먹히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전략은 지금 거의 무력화되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러한 당초의 시나리오대로 강경 노선을 계속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좀 부담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B 플랜이라고 하죠. 다른 방안을 이제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 B 플랜으로 잡은 것이 이제 평화적인 협상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단초는 결국은 현재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개성공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협상에서 말하는 bare hand threatening이라는 것입니다. 빈손 위협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치 아프고 그동안에 굉장히 행패를 많이 부린 상대에게 네. 적절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완전히 이 기회에 기를 죽이고 속된 말로 버릇을 무너뜨려서 잡는다. 버릇을 잡는 정도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소나기에 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미국이 했는데 이것은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나왔던 부시 정권 출범 당시에 나왔던 북한에 대한 정세 보고서에 예견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강하리라고 북한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 이슈를 현재 북한의 그 군사 도발과 빨리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 지금 개성공단 이슈를 북한의 근본의 군사 도발, 핵 도발 사태와 일관해서 문제를 묶어버리게 되면은 패키지로 가면은 네, 우리가 북한과의 소통할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탐탁한 조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이 희석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피하고 싶지만은 우리로서는 북한과 평화 공존을 해야 되고 향후 통일을 향하는 길에 있는 우리로서는 개성공단만큼은 현재의 북한의 도발, 군사 도발, 핵 도발, 그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특히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별개화시켜서 개별화시켜서 이것은 평화적 채널로서 계속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데 아마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협상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런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아까 북한의 그 예상과 좀 많이 지금 상황이 어긋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협상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는 자꾸 어긋나게 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맞지 않게끔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어긋나게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단점이 있겠네요. 장단점이라기보다 어떻게 할까요? 어긋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긋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긋나지 않는 정말 어긋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네요. 굉장히 골치 네.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대응 방안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간의 어떤 레포트, 관계도 망실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원복하기, 복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가 북한에, 어느 나라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는가 했는데 좀 역할을 조금 분명히 좀 나눴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의 역할은 결국 북한과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프린시펄 니고시에이터, 주 협상가입니다. 네. 주 협상가는 아무리 상대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급적 상대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그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 것은 이제 그 배드가이 역할하는 다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네, 국방부 장관 그런 분이 해야 되는데 실장이라든지 네, 이게 너무 그 역할 분담이 네, 정부의 발언이 너무 박근혜 대통령 그 일원화돼서 나가는 것은 네. 향후의 협상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길을 좀 막는 그럼요. 경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협상이라는 것이 단일 아이템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이곳저곳에서 네. 치고 들어가야죠. 그럼요. 우리가 구멍가게처럼 이런 제품도 싼 제품도 있으면 비싼 제품도 있고 뭐 단계 있으면 쓴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서 패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단일화한 그 어떤 경색적인
일원화된 협상의 태도를 정부 전체가 공유한다는 것은 북한으로는 사실 숨통을 조우는 네. 방법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완화시켜 개성공단이 그 첫 번째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도 물론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은 그러한 문제와 떼어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을 왜 다르게 봐야 되냐면은 이곳에 들어가 있는 자본이 정부 자본이 아니다. 개인 자본이고 네. 많은 국내외의 바이어들의 돈이다. 그렇죠. 투자금이 들어가 있으니. 근본 사태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논리를 국가가 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분리시켜야 네. 되는 게 먼저다. 네,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것이 사실은 북한에게 많은 숨통이 열어주는 이유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숨통마저 조이게 되면은 북한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군사 도발을 더 강하게 하시고 이번에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예의 그 북한의 섭성상 네. 미군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군사 도발한다. 미군 없는 곳에 군사 도발이 있다. 사실은 쉬운 덩식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피해는 우리가 보고 그 협상 국면은 더욱더 경세가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개성공단을 정부가 정말 지혜롭게 이원화시키는 이러한 네. 협상 전략은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진짜로 지금 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저쪽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전략도 되는 거고 네. 또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